그 원소 주기율표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내가 요구하는 최소한치는 어차피 지금 2학년이니까 원소를 배웠고 3학년에 화학 반응식도 배워야 될 거잖아. 1번부터 20번까지는 외우세요. 1번부터 20번까지는 외우는데 가급적이면 모양 그대로 외우세요. 무슨 소리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1번부터 20번까지 요 그림은 그릴 수 있어야 돼. 요대로. 1번부터 20번까지만 놓고 따지면 우리가 금속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애들은 얘네들만 금속입니다. 나머지는 다 비금속이죠. 원자의 구조에서 우리가 원자 구조 중심에는 플러스 성질을 띠는 원자 핵이 있고, 그지? 주변에는 뭐 어쨌거나 다양한 궤도를 돌고 있는 뭐들이 존재한다? 전자들이 존재하잖아. 이때 핵과 전자 사이에 서로를 끌어당겨주는 힘의 크기는 뭐다? 전기력이에요. 원리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갑자기 전기력 이야기를 하느냐? 전기력을 바탕으로 금속, 비금속, 이온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전기력 공식 F는 K의 R제곱에 Q1 곱하기 Q2예요. 공식이 나오게 된 과정은 뭐냐면 두 전하 사이에서 생기는 상호작용이고 멀리 떨어져서도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요 전기력 공식에서 우리 주기율표로 연결이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Q1이 핵의 전하량이 되겠죠. Q2는 그냥 전자가 될 거고. 자, 핵의 전하량은 원자 번호입니다. 거리는 뭐와 관련이 써진다? 전자 주기, 즉 전자 껍질이 돼버려요. 그럼 이 공식을 바탕으로 본다면 금속 원소들은 우리 주기율표 전체로 볼 때는 중앙에서 왼쪽 그리고 아래쪽에 분포되어 있어요. 1번부터 20번까지 얘밖에 없는데 실제로 우리 주기율표 전체로 보면 3족에서 12족까지 저 수많은 전이금속들이 다 금속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금속 원소가 더 많은데 이 금속성 원소는 봐봐. 아래로 내려갈수록 내려가게 되면 뭐가 증가한다? R이 증가해요. 왼쪽으로 올수록 Q1이 감소하죠. 맞지? 그 말은 금속이라는 원소는 결국 전자를 당기는 힘이 강한 원소다, 약한 원소다? R은 증가하고 Q가 감소하니까.
분모는 커지는데 분자는 줄어요. 그럼 힘이 약해요. 전자를 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얘네들은 전자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싶어 할까요? 버리고 싶어 할까요? 약하다는 게 잘 버린다는 소리예요. 응? 전자를 잘 버리고 무슨 이온이 되고 싶어 하게 된다? 그치? 양이온이 되고 싶어 하는 소리. 응? 그러면 그 반대쪽인 18쪽은 좀 제외할게요. 얘네들은 좀 특이 케이스라서 따로 설명해야 돼서 18쪽을 빼고라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Q1이 증가하죠. 올라갈수록 R이 감소합니다. 즉 요쪽에 해당하는 비금속은 전자를 당기는 힘이 상대적으로 크다 작다? 그렇지.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더 당기는 힘이 상대적으로 큰 편에 속한다고. 그러니까 이온이 되면 무슨 이온이 된다? 잘 얻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녀석들이 비금속이 된단 말이죠. 주기율표 위치상으로 원소 자체의 성질상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응?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사실 통과 범위에서 화원 범위에 걸쳐지면서 배우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결합입니다. 오늘 요 책의 개념들을 설명을 할 건데 책 순서대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좀 전체적인 이해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원자와 원자 사이의 화학 결합의 형태입니다. 금속 결합. 사실 금속 결합은 우리 중등 때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결합 2학년 때 결합을 배웠단 말이지. 공유 결합 배웠죠. 그리고 이온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온 결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금속 결합은 안 배웠는데 금속 결합의 구조는 배웁니다. 아이러니하게. 근데 그게 금속 결합이라고는 모르고 지나가요. 언제 금속 결합을 배우냐? 전기할 때, 저항할 때 배워요. 전류하고 저항할 때. 금속은, 자, 여기 봐봐. 금속 원자들은 기본적으로 전자를 버려서 뭐가 되고 싶어 한다? 양이온이 되고 싶어 하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 상태 있잖아. 그 금속 상태는 원자 상태가 아니에요, 사실은. 원자가 무슨 상태다? 원자들이 아니라 양이온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그럼 얘네들이 원래는 같은 극성을 낀 애들끼리 모아놨으니까 청력으로 터져야 되잖아. 안 흩어지고 뭉쳐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금속에서 쫓겨난 뭐들이 무슨 전자? 야, 금속 원자들이 양이온이 되면서 갖다 버린 전자들을 우리는 자유전자라 그래. 이 자유전자들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금속 양이온 사이를 어떻게 한다? 매우 빨리 움직여 다니면서, 자유롭게 움직여 다니면서 핵과 핵을, 이 양이온과 양이온 사이에 접착체의 역할로서 존재한다는 거지, 사이사이. 그러니까 금속은 전기를 통해요, 안 통해요? 대부분 금속들은 다 전기 통하죠. 왜? 자유전자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금속들은 뭐가 가능해요? 이렇게 자꾸 휘면은 부러져요, 휘어져요, 주로? 휘어지지. 왜? 다른 결합들은 그 위치에 정확하게 있어야 결합이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근데 금속은 이미 전자들이 뭐 하면서 붙여주고 있다? 움직이면서 붙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휘면 휘어진다는 거야. 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열도 전달해 줍니다. 전자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흡수했다가 방출하면서 광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양이온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거를 우리는 결정구조라고 하고, 이 결정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무슨 상태다?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얘는 전성, 연성. 광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부분 뭐가 가지는 성질이다? 자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질이다. 우린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금속, 즉 메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얇게 만들 수 있겠죠. 자유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도 되게 잘 통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금속을 귀금속으로 쓰지만 전자제품을 만드는 엔지니어들은 이 금속을 전도체로 씁니다.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금속이에요. 뭐게? 반응성이 낮고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금속이자 귀금속. 금이에요. 구리보다 금이 저항이 더 적어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 그 반도체 기판 만들 때 전부 다 뭐로 도성 까느냐? 금으로 까요. 오케이? 자, 비금속은 비금속들끼리 결합하면 무슨 결합을 한다? 비금속 원소들끼리의 결합은? 네. 공유결합이란 어떤 거예요? 결국 원자들끼리 같은 개수의 전자를 내어서 공유전자쌍을 만들어 그걸 통해서 결합하는 게 공유결합이잖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결합의 대부분은 어떤 입자 상태를 가지게 된다? 분자가 돼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공유결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공유결합 원자 결정도 존재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좀 특이 케이스고, 대부분은 뭐다? 공유결합 분자로 존재를 하겠죠. 공유결합 분자로 존재를 할 거고, 그지? 이렇게 분자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학교 남녀공학이죠. 여중이지. 공학이야?
남녀공학이니까 니는 못 볼 수도 있겠다. 근데 초등학교 때 봤던 기억은 있을 거야. 이거 참 성적 비하 발언이나 성차별적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희한하게 학교에 남자애들 여자애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 남자애들은 금속 원자처럼 돌아다니고 여자애들은 비금속 원소처럼 돌아다녀요. 자, 남자애들은 너희들이 놀기 위해서 머릿수만 맞출 수 있으면 처음 보는 애들도 다 엉켜서 놀죠. 농구든 축구든 뭐든 뭐 하다못해 친구들하고 5대5로 짜서 롤을 하려고 해도 같이 한다는 친구의 친구가 섞이더라도 머릿수만 맞춰주면 놀잖아. 가능해? 심지어 같은 반 아이들인데도 안 노는 애들이 있어요. 여자애들은. 맞지? 대다수 대한민국의 여학생들은 철저히 분자로 놉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기 반에 혹은 다른 반을 걸치더라도 아주 강력한 그들만의 공동체 정신으로 뭉쳐진 집단이 존재해요. 인정? 그리고 그 집단들끼리는 뭔가 가치관이든 생각이든 가끔씩은 친구들끼리 용돈을 모아서 물건을 공유함으로써 우정을 더욱 돈독히 여깁니다. 인정? 내부의 결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요 A 집단과 B 집단은 안 친해. 인정? 거봐, 다 인정하지. 분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끼리 결합이 너무 강한 나머지 같은 분자인 두 분자 사이의 인력은 별로 강하지 않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분자 사이의 인력은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무슨 상태가 된다?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 물은 액체잖아요. 에탄올하고. 걔네들은 분자간 결합이 세요. 비슷한 분자치고 물 분자는 분자간 인력이 너무 세. 엄청나게 분자간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물은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야. 하다못해 에탄올도 분자 인력이 훨씬 커요. 물은 몇 도에서 끓죠? 0도에서 끓고 100도에서 끓지. 물 되게 작고 가벼운 분자란 말이야. 그럼 분자 사이 인력이 원래 약해야 되는데 물 분자는 분자 구조적 특성 때문에 분자간 인력이 정말 세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물은 전기적 극성을 띠고 그 힘으로 강하게 뭉치니까 액체가 되네. 물 분자랑 분자 질량이 비슷한 물질 중에 메테인이 있습니다. 걔 상온에서 무슨 상태야? 기체예요. 끓는 점이 영하 100몇십 도예요. 물은 끓는 점이 영상 100도인데, 그지? 요런 것들이 비금속의 성질입니다. 기본적으로 비금속은 자유전자가 없잖아. 공유결합을 하니까. 여기서 공유전자쌍을 통한 결합이 대부분 자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공유결합인데도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녀석이 있어요. 흑연이라고. 우리 샤프심 만들고 연필심 만드는 흑연은 공유전자가 공유전자로 결합하는 결합이지만 자유전자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샤프심은 전기가 통하죠.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근데 대다수 비금속은 자유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그러면 광택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열이 나? 열 전달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전기 안 통한다, 열 전달 안 된다, 광택도 없다. 요게 비금속의 성질인 거지. 알겠어요?
요렇기 때문에 금속과 비금속, 금속결합과 공유결합의 특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기율표는 일단 요거 필기해봐봐. 요거 하고 주기율표 설명 마저 하고 알칼리 할로젠 넘어갈게요. 자, 주기율표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울게요. 주기율표에서 우리 같은 세로줄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네. 같은 세로줄을 족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세로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자과 전자라 그래서 중학교 때는 비슷한 개념인 최외곽전자라고 불렀던 개념이 있을 거예요. 거의 똑같은데 차이가 하나 뭐냐면 원자과 전자, 즉 실제로 화학 반응의 실제 참여하는 전자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전자 배치를 실제로 시켜보면 1족 원소인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은 최외곽 전자수가 원자과 전자가 1개. 2족인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은 2개. 쭉 건너뛰고 13쪽인 붕소 알루미늄부터 3개, 4개, 5개, 6개, 7개까지 되고요. 헬륨은 최외곽의 전자는 2개이지만 얘네들은 18쪽에 속하는 이유가 그 궤도, 그 전자 껍질의 전자수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실제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외곽 궤도라면 헬륨은 2개고 네온, 아르곤, 그미트론은 8개라고 말하겠지만 몇 개라고 한다? 원자과 전자라고 하면 0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일치하니까 어떤 특성이 난다?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하게 되죠. 플러스 이온이 될 때도, 요 뒤에 이제 이온이 연결돼서 나올 때 이온이 될 때도 이온 가수가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왜? 결국 원자라는 것들, 원자들이 화학 반응한다는 거는 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자들이 중요한데 전자들 중에서도 누가 제일 중요하다? 제일 바깥쪽에 나가 있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그 성질이 비슷한 녀석들이고, 같은 가로줄은 우리 죽이라 그래서 네, 원자과 전자가 존재하는 바닥 상태일 때 껍질의 그래 총 전자 껍질,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총 전자 껍질 개수니까 크기가 비슷하게 되겠죠. 이해가 되지? 요게 족과 주기로서 우리 주기율표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려보잖아. 주기율표를 이미지적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봐보세요.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수소와 헬륨이 들어가면서 첫 번째 껍질이 완료가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이 들어가면서 전자 껍질이 꽉 채워지는 거야.
그 다음 바깥에 껍질 하나 더해. 다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이 딱 들어가면서 꽉 채워지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밖에 칼륨이 들어갈 거고 요 밖에 칼슘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전이금속이라 그래서 스칸듐, 비타늄, 바나듐, 크로뮴 해서 그 애들은 네 번째 껍질이 아니라 오히려 세 번째 껍질을 먼저 더 넣고 나오게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화학원에 가서 배우는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이금속 안 다룬단 말이에요. 통과까지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를 이해하면 봐봐. 얘네들이 1족이죠.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자, 2족이죠.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여기까지 해서 18족. 전자 배열의 규칙성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기를 만들었던 게 뭐예요? 옥타브설이었잖아. 맞지? 그래서 리튬부터 시작해서 네온까지 쌓이는 규칙성과 나트륨부터 시작해서 아르곤까지 쌓이는 전자 배치 규칙성의 배열 과정이 어떻다? 동일하지. 그러니까 리튬부터 네온까지 성질 변화와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 성질 변화의 규칙성이 똑같이 어떻게 된다? 반복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걸 우리는 옥타브설이라고 한 거야. 지난 시간에 족을 이루는 건 뭐라 그랬다? 새쌍원소라 그랬잖아. 새쌍원소를 이뤘던 원소들은 왜 성질이 같았다? 네, 원자과 전자가 같아서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우리는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 제1쪽 수소 제외. 이거 중요합니다. 수소 제외한 1쪽. 수소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에 포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 되게 평가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수소를 제외한 1쪽은 알칼리 금속이고 어쨌거나 금속이니까 뭐다? 고체죠. 기본적으로 고체인데 얘네들은 자유전자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실제로 자유전자는 원자과 전자가 자유전자가 돼요. 자유전자 수가 많다, 적다? 적죠. 자유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결합이 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무름금속이라고 불러요. 금속이 무릅니다. 되게 부드러워요. 약해요. 어느 정도로 약하냐? 커터 칼 대고 쓱 밀면 쓱 잘립니다. 근데 잘리는데 잘리는 느낌이 내가 쇳덩어리를 깎는 느낌이 아니라 지우개 자르는 느낌 나요. 그나마 리튬은 많이 꽤 단단합니다. 그 리튬을 자르는 느낌은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지우개 중에 그 투모로우 있죠. 그 잠자리 지우개. 그 만져보면 좀 딱딱하잖아. 그거 자르는 느낌 나요. 나트륨 정도 내려오잖아. 아인 지우개가 아인 파란색. 좀 더 부드럽지. 슥 잘 들어간단 말이야. 칼륨 정도 내려오잖아. 그럼 칼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냐면 그 핑크색 전보 지우개 있죠. 그거는 그냥 지우개 덩어리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찰흙 반죽되듯이 뭉개지잖아.
그만큼 부드러워져요. 내려올수록 결합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전자 당기는 힘이 세다, 약하다? 약하다. 그 말은 반응이 매우 큽니다. 기본적으로 얘를 알칼리라고 하는 이유는, 알칼리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어요? 알칼리. 저 녀석보다 네가 들어봤을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네, 염기성이란 뜻이에요. 알칼리 금속은 물에 알칼리 금속을 넣으며 염기성 물질을 만들고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열이 납니다. 그래서 폭발됩니다. 큰 덩어리를 물에다 집어넣으면 폭발하게 돼요. 과학 관련 유튜브 컨텐츠 만드는 사람이 초반에 어그로 끄는 용으로 상당히 많이 올렸었어요. 유튜브가 유행 타기 시작할 때. 터진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은근히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각종 탐정 소설이나 탐정 만화에서 폭탄 테러범들이 꽤나 많이 써요. 뭐로 많이 쓰냐면, 어디 만찬회장 파티장에 화분 장식을 할 때 그 꽃꽂이 하잖아요. 꽃꽂이. 물 안 들어가고 그냥 스펀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식물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놓잖아. 그 덩어리를 그 스펀지 비슷한 거 대신에 알칼리 금속 덩어리로 놓고 특정 시간에 폭발시키려는 시간에 위에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면 꽃병 안에 뭐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고 수소가 발생하고 열이 나오고 터지니까 꽃병 파편이 온 사방으로 날아가서 사람들을 다치게 죽게 할 수, 그런 식의 테러를 꿈꾸는 그런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은백 광택이 난다는데 곧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냐? 산소랑 반응도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물에 의한 피막이 덮여버려요. 그래서 딱 자르는 순간 은백색으로 반짝하고 빛이 나는데 잠시 뒤에 싹 때가 낍니다.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리튬, 산화나트륨, 산화칼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반응이 격렬하고, 그러면 얘는 어디다 보관해야 될까? 물이랑 만나도 위험하고 산소랑 만나면 못 쓰게 되죠. 그 물도 산소도 접촉하지 않게 보관해야 되지. 그래서 어디에 넣어놓는다? 응? 기름. 벤젠이나 파라핀 속에 넣어두거나 아니면 파라핀 같은 양초 속에 묻어놓습니다. 그러면 산소랑도 물이랑도 못 만나니까 반응을 안 하겠죠. 이게 뭐다? 알칼리 금속을 말하는 거고요. 일단 요거 필기해 봐봐. 요 부분 좀 지워야 돼가지고. 자, 여기 빨리 필기. 자, 여기 밑에 플로린 염소, 그 밑에 브로민이 있고 그 밑에 아이오딘이 있어요.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17쪽은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자, 할로젠이란 그 뜻의 염을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자, 좀 생소한 단어가 나왔죠. 염. 좁은 의미에서 염은 산을 이루는 물질의 음이온과 염기성을 이루는 물질의 양이온이 결합하는 걸 염이라 그래.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이온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이온 화합물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1조 건소 중에 수소와 만나면 17조 건소는 수소기체와 만나면 산성물질을 만들고요. 알칼리 금속과 반응하면 염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염들은 대부분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는 염을 만들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17족 얘네들은 이원자 분자입니다. 자, 이원자 분자라는 거는 자연 상태에서 F2, Cl2, Br2, I2로 존재해요. 각각 고유의 색깔이 있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전부 다 독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독성을 이용해서 소독용, 살균 소독하는 데 많이 써요. 브로민 빼고. 자, F2, 플로린. 어디 쓰이는 물질인지 알아요? 플로린? 플로린이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 단어 원어로 잘 몰라서 이거 나는 안 써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빨에 이 플로린 그 조치가 돼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 많이들 시키더라고. 플로린의 한자 이름이 뭔지 알아요? 되게 익숙한 물질일 건데. 자, 플로린이라는 거를 우리 산소, 염소, 규소 이런 식으로 원소 이름을 발음한다면 플로린이라는 이름을 억지로 한자로 끼워 맞춰야 되면 무슨 원소 이름이 될 것 같아? 너희들이 아는 물질 중에. 힌트, 치과. 네, 불소입니다. 플로린이 불소에 그 우리 충치 예방용 불소 코팅 한다는 그 불소 코팅이 얘야. 염소. 물에 염소를 녹여놓은 물을, 그 표백제나 살균 소독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락스라 그래요. 그지? 브로민 같은 경우는 사진 인화할 때 쓰는 물질이고 우리가 소독제로는 잘 안 써. 근데 아이오딘은 되게 많이 씁니다. 빨간 약. 여러분 심지어 그 빨간 약의 정체가 2학년 때 학교에 여러분들 아마 시험 쳤나? 아니면 이번에 치거나 다음에 치거나 할 겁니다. 녹말 검출 시약의 이름이 뭐예요? 아이오딘입니다. 그 아이오디나 칼륨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약 중에? 빨간 약 그 포비돈이에요. 그 학교에서 운동하다가 어디 끓기거나 해서 보건실 가면은 소독제로 발라주는 것, 그 소독제거든요, 사실. 그 빨간 약이 포비돈이 아이오디나 칼륨을 에탄올에, 정제 에탄올에다가 녹여놓은 겁니다, 그냥. 다른 물질 거의 안 들어있어요. 그냥 그게 그 소독약이 돼요. 옛날에는 과산화수소 소독을 많이 했거든. 근데 과산화수소 소독을 하면 세포가 익어요. 타버려요. 산소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아이오딘 소독을 많이 하죠. 오케이? 고유의 색깔도 있습니다. 황록색, 젓갈색, 보라색. 그리고 얘 둘이는 상온에서 기체. 얘는 특이하게 상온에서 액체. 얘는 고체인데 승화합니다. 좀 특이한 녀석들이 많죠. 이원자 분자고요. 그 외에는 이제 물에도 잘 녹고 수소화합물, 산도 되고 다른 원소와 반응성도 매우 크다. 뭐 요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된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67쪽 한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되죠. 맞지? 그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가 구성이 되고요. 얘네들의 상대적인 전압값은 양성자 하나가 플러스 1, 전자 한 개분만큼의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1, 전자 한 개분만큼의 마이너스, 그리고 핵의 전하량은 0이죠. 물론 상대적인 질량의 비를 보자면 전자 하나는 1이라고 볼 때 양성자는 1830배가 훨씬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얘를 1로 보면 얘도 1이 될 때 얘는 뭐로 수렴해 버린다? 0으로 수렴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소수령 문제가 반드시 나오죠. 2학년 때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요 값에서 뭐가 나온다? 원자가 뭐인 이유? 중성인 이유가 나오죠. 한 문장으로 쓴다면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 크기가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 크기 총합과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자는 정기적으로 뭐를 띈다? 중성을 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족과 주기의 개념에서 전자 배치가 나타나는 것은 그림을 그렸었죠. 그래서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고 같은 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는 거 아까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그지? 바로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온을 배우기 전에 요 원자 파트를 배울 때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안쪽 전자 껍질부터 2개, 8개, 8개 이렇게 채워갈 거예요. 그래 놓고 실제로 이온을 배울 때는 다 새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갈 거다? 제일 바깥쪽 궤도에 전자 개수, 원자과 전자들만 따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훨씬 어떻다?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전자 배치 그림은 아까 다 그려봤기 때문에 전자 배치 규칙 첫 번째 껍질에만 2개, 나머지는 8개. 뒤에 이온에 가서 배우겠지만 18쪽 애들이 반응 안 하는 이유는 그 8개를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얘는 이거를 8전자 규칙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요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양성자랑 중성자 개수의 합을
우리는 원자량 혹은 질량수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이야기할 때는 요 값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 부분만 좀 살짝 끼워 놓고 아까 설명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70쪽, 71쪽 지금 바로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이용까지 가자. 자, 한번 봅시다. 70쪽에 자, 위에 전자, 양성자, 원자 번호 최대 8개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 전자 껍질, 원자가 전자 1번에 X 2개 5, 2번에 OX55 3번 3주기 13족이면 누구예요? 알루미늄이거든? 그럼 요렇게 봐도 된다는 거야. 3주기 13족이라 그랬으니까 3주기 전자 껍질이 몇 개가 있어야 되죠? 그치, 3개. 핵에서부터 필요 전자 껍질이 3개. 13족이니까 제일 바깥쪽에 전자 몇 개? 3개. 원래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몇 개만 들어가? 2개. 두 번째 껍질에? 그치, 8개. 이러면 총 13개가 들어간단 말이죠. 알루미늄이지. 맞지? 자, 그래서 4번은 자, 전자 껍질 2개니까 2주기. 원자가 전자가 4개니까 몇 족? 14족이죠. 4족 아닙니다. 14족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전자가 총 6개니까 양성자가 몇 개? 6개. 전자 껍질 수 2개, 원자가 전자 4개, 2주기 14족. 자, 그럼 5번에 자, A, B 저런 거 보면 우리가 저게 무슨 원소인지를 파악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A는 2주기 16족이니까 플러스 8 산소죠. B는 2주기 17족이니까 플로린입니다. 같은 값은 전자 껍질 수와 첫 번째 껍질의 전자 수죠. 양성자 수도 8개, 9개로 다르고 원자가 전자 수도 6개, 7개로 다르니까. 오케이? 자, 71쪽에는 어떻게 가면 되느냐? 일단 전자 개수는 원자 번호랑 똑같게 가면 되죠. 전자 껍질 수는 리튬은 2주기니까 2개, 나트륨은 3주기니까 3개, 플로린 2주기니까 2개, 염소는 3주기니까 3개.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은 원자가 전자수가 1개, 할로젠은 원자가 전자수가 7개죠. 그래서 리튬은 2주기 1쪽, 나트륨 3주기 1쪽, 플로린은 2주기 17쪽, 염소는 3주기 17쪽. 자, 2번은 보면은 2번, 10번, 12번, 20번인데 2번은 헬륨이고 10번은 네온, 12번은 마그네슘이고 20번은 칼슘입니다. 껍질수 살리면 되고 껍질수는 1개, 2개, 3개, 4개, 원자가 전자수는 빵개, 2개, 2개. 그래서 1주기 18쪽, 2주기 18쪽, 3주기 2족, 4주기 2족이죠. 그래서 AB는 18족 원소고 CD는 2족 원소이기 때문에 성질이 비슷하다. 지금 시간이 10분인데 애매하니까 지금 화학결합은 안 들어가고 내신 만점 한번 풀어보세요. 그 과제는 따로 프린터로 줄게요. 자, 풀어보세요.